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행정소송의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가구제 수단이 바로 집행정지인 것이죠. 학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행정지의 개념과 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요건을 알아두셔야 하는데 관련해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을 인정하는지 이것도 꼭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왜 집행정지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식당을 운영하는 A라는 사람에게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영업정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A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은 대체로 짧아야 6, 7개월, 최소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말이죠.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요건들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요건입니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필요도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본안의 유의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요건들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요건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안 소송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앞서 예로 든 사례를 비춰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이 본안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이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권리 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구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도 해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요건은 처분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처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분이 아니거나 사실생이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처분이 없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겠죠.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관련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을 하는 그 상태, 이걸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적극적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해,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 피고인을 안양교도소에서 환경이 더 열악한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집행정지하지 않았을 때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 중에서 마지막 요건인 긴급한 필요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이 임박해서 본안 판결, 본안 소송의 판결을 말하는데요.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요건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은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권한 소송을 해봐야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을 말합니다. 본안 소송을 해봐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러면 굳이 집행정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100% 이긴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가망성이 있어야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장 소명 책임을 보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입증과 비슷한 건데 입증보다 조금 더 단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입증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극적 요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고 처분 등이 존재하며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임박해서 긴급하다 이런 것들을 신청인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소극적인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든지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행정청은 이렇게 주장 소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소송을 제기해 봐야 신청인이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주장 소명하는 것이죠. 집행정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력의 정지입니다.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처분이 없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영업 취소가 있었는데 효력이 정지되면 영업 취소 자체가 없었던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공무원의 면직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의 정지와 구분되는 것은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 정지입니다. 이건 집행만 하지 않거나 아니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집행 또는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 정지랑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 정지를 보면 효력 정지가 훨씬 더 센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약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효력 정지는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효력 정지는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전부에 대해서 꼭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일부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처분의 발령 시점으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하죠. 집행정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정의는 이겁니다.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제도입니다. 이 의미가 제대로 잘 안 와닿는다고 하면 그냥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가 있구나. 이게 가처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인데요. 박태환 선수는 2014년 9월 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규정에 따르면 도핑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서 박태환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요.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박태환이 국가대표로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처분 결정 덕분에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 진출을 할 수 있었죠.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을 준용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가처분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행정지는 단순히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앞서 박태환 선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라도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적극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면 집행정지보다 가처분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가처분을 항고소송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 학설은 아닙니다. 적극설은 행정소송법에 보면 가처분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가처분을 해도 된다. 이런 게 적극설이고요. 하지만 소극설은 집행정지가 가처분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규정해 놨다는 것은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봐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 판결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마디로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례 태도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구제를 위해서는 미리 집행정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으로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처분 등이 존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고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서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 즉 행정의 상대방이 주장 소명해야 하고,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집행정지의 종류로는 효력의 정지,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 정지가 있는데, 집행의 정지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만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의 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고 집행정지는 장래효를 가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